일본이 또다시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로 갱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치와 행정의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상당히 과격한 보도도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세계 국가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237.54%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237.54%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2위를 확인해보면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비율 세계 2위가 경제공황 상태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국가 경제가 마비된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도 국가부채 비율에서 214.45%에 불과해 일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2개의 국가만 국가부채 비율에서 20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던 미국도 106.7%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40.54%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만약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매어 어떻게든 부채를 갚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일본은 여러 전문가들이 일본의 국가부채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가부채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국가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재무부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114조 5400억엔에 달해 사상 최대를 또다시 갱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일경 2794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당 약 901만원의 빚이 있으며 원화로 1억이 넘는 금액이죠. 이는 2018년에 비해 11조 1856억엔, 원화로 128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가자산이 많아서 일본의 부채는 많아도 괜찮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어서 얼마나 자산이 많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재무성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국가자산은 675조엔입니다. 일본의 자산 내용을 확인해 보면 675조엔 중에 유형 고정자산은 184조엔으로 이것은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만든 도로나 댐 등이 주된 자산입니다. 일본은 유형 고정자산 이외에 491조엔은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채무를 갚기 위해 가용한 자산은 491조엔에 불과해 일본의 가용 국가자산보다 국가채무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말에는 일본의 채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으로는 일본이 지난 몇 년간 국가 총력을 다해 준비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어 그에 대한 유지비와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도쿄올림픽이 취소까지 된다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C19 사태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본의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또한 일본이 핵심 산업으로 추진했던 관광산업 역시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라 도쿄올림픽 특수를 잔뜩 기대했던 일본인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베는 2020년에 해외 관광객 4천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접은 지 오래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하늘길은 사실상 장기 휴업에 들어갔고 만약 C19 사태가 회복된다고 해도 일본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처리 방식이 세계에 보도되면서 관광객들이 앞으로도 일본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 역시 C19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연구센터 민간 이코노미스트가 예측한 집계에 따르면 예측치를 연율로 환산했을 때 2020년 1분기는 마이너스 4.6%, 2분기는 마이너스 11.08%로 뚝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2년이 지난 2022년 1분기가 돼서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상황이 일본보다 좋지 않지만
미국의 경제는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는 V자형 회복 가능성은 낮아 일본의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힘을 쓰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일본 언론마저 아베를 지목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일본의 JB 프레스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통치 능력이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 C19 사태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JB 프레스에 따르면 C19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소통성이 필요한데 일본에게는 전혀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그러한 점을 지적하며 아베의 장기 집권의 폐해인지 정책 결정 과정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아베노 마스크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현재 일본은 국회나 당이라는 기구는 존재 의의가 사라졌다며 아베는 대통령적 총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내각제라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라고 해서 아베처럼 불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죠. 일본이 정말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것이죠. 굳이 다른 국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한국은 대통령제인데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C19 사태를 통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보가 투명하다는 극찬을 받고 있죠. JB 프레스는 아베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연이어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직도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방호복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현재 병상수와 수용시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료 종사자가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인데 기초부터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병원 내 감염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전선에서 C19와 싸워야 하는 병원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일본 당국과 후생 노동성, 도쿄, 그리고 일본 의사회까지 전부 책임이 있다며 그들을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C19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기초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테스트를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일본의 현 감염 상태를 알아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검사를 확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업무가 과다할 수 있다. 둘째,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서이다. 셋째, 지방위생연구소에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넷째,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다섯째, 의료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계약이 필요해서이다. 여섯째, 민간 검사기관의 운송장비 부족이다. 이렇게 불가능한 이유를 늘어놓자 JB 프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 회의는 비평가 집단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이다.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신속하게 제안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6가지 이유를 들어 테스트를 증가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 비판했습니다. 백신 개발까지 최소 1년 반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일본은 지금도 현금을 주로 쓰며 아날로그 방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C19로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본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일본에선 휴업보고서 청구만 해도 절차가 복잡해 제출해야 할 서류만 산더미처럼 쌓여 청구서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 관청에서는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속하고 간결하게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도 의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일본의 방식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처럼 디지털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골판지 칸막이로 접촉을 줄이는 기가 막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21세기에 이렇게 위화감이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JB 프레스에서도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럴 때 일본의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러한 일본 정치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즉 일본 정계는 너무 매력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C19 종식 이후 일본은 정치와 행정의 대청소가 필요하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십 년간 쌓인 일본의 아날로그가
갑자기 디지털화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일본은 쉽게 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C19 사태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손으로 쓴 보고서를 직인을 찍은 후에 후생 노동성에 팩스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될 뿐만 아니라 통계를 낼 때도 훨씬 수월하죠. 만약 일일이 손으로 작성한다면 도대체 언제 모든 정보를 취합할까요? 일본의 후생 노동성도 이제야 부랴부랴 5월 10일부터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며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현실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일본의 상황을 보면 현재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C19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아날로그 방식은 그야말로 일본에 치명타를 안겨주었죠. 과연 일본이 백기투항하며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앞으로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정부가 11일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스크는 미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의 의료시설과 의료 종사자 등 미국 내 필요한 현장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140만 명에 육박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은 의료진들조차 쓸 마스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주로 부족한 마스크를 대량 수출이 가능한 중국에게 의존해왔지만 중국산의 심각한 품질 불량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FDA는 중국산 N95 마스크의 품질이 의료진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며 대거 승인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는 N95가 걸러낼 수 있는 95%가 아니라 24%밖에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중국산 마스크를 썼다가 더욱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미국 당국은 중국산을 대거 승인 취소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산 마스크의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국산 KN95 의료 마스크 100만여 개가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사용을 금지했고, 앞서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중국산 마스크 60만 개를 전량 리콜 조치했습니다. 중국산 마스크에 피해를 입은 미국은 믿을만한 한국에게 급하게 SOS를 보냈습니다. 최근 국내 마스크 보급에 안정을 찾은 한국 정부는 한국전 참전국에 우선적으로 마스크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에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미국은 동맹으로서 한국에 마스크를 요청했고 결국 긴급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산 마스크 수출을 요청하는 나라는 70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주부터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해 더욱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산 마스크가 품질에 논란이 일고 높은 품질의 한국산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자 일부에서 중국산 마스크를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수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발된 중국산 마스크를 보니 한국산 정품 KF94 마스크의 포장지와 똑같이 포장지를 만들어서 팔았고, 그 안에 든 마스크는 한국산보다 더 두툼하고 표면이 거칠었고 코 지지대도 훨씬 도드라지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같은 중국 업체 행동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때 한국 정부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일본은 지금 아베노 마스크에 대한 비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혈세 5천억을 들여서 만든 아베노 마스크가 3주째 배송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송을 개시하고 20일 정도가 지난 현재 전국 배달률이 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심각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이제는 집에서 거즈와 고무줄, 스타킹 등의 재료로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마이니치 신문과 NHK 보도에 따르면 첫 마스크를 만드는 재료인 거즈와 고무줄도 각 판매점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삿포로시 주호구에 있는 한 수혜점에서는 2월 이후 마스크용 고무줄이 있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수혜점의 사장은 고무줄은 들여놓아도 곧바로 매진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효교연의 본사가 있는 아기용품체인 니시마스야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아기를 목욕시킬 때 사용되는 거즈타올 등의 매출이 평소의 3배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고베시에 있는 니시마스야 점포에선 지난주 입고된 거즈타올과 손수건 등 20여 점이 당일 매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매장은 원래 용도 이의 구매는 삼가해달라고 게시하면서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 이르렀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또한 첫 마스크 재료인 고무줄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스타킹을 고무줄 대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삿포로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스타킹을 약 2cm 폭으로 잘라 고무줄처럼 거즈에 연결했으면 알맞게 늘어나고 촉감도 부드럽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KF94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는커녕 천 마스크도 없어서 이를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지금 한국에서 전 국민이 구입할 수 있는 KF94 마스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 마스크가 전 국민에 보급되고 있고 KF94의 마스크 품질 또한 세계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마스크가 전 세계 인정을 받는 이유는 상업용이 아닌 보건용 마스크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일반 보건용 마스크가 공산품이라 별다른 기준이 없었지만 국내에선 식약처가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를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마스크는 기준에 따라 더욱 성능을 개발했고 결국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외 거주 국민 대상의 예외적 공급 외에 앞으로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이 11일 오전 기준 전국적으로 75명이 되며 앞으로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1일 오전 다시 약국의 마스크가 조기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클럽에 기재된 방문자의 연락처는 3분의 2가 허위였음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으로 방역에 힘써 노력했던 우리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며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식을 기다리며 한국산 마스크를 기다렸던 나라들까지도 발을 구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